자, 38페이지 11번 질문 들어와서 11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 등속 운동한대요. 와우, 등속 운동한다 그러면 R자면 F 이꼬르 0인 거 알겠죠, 그자? 그럼 나는 등속으로 잘 가다가 실이 끊어졌대요. 잘 가다가 끊어졌대요. 그럼 B는 V 속력으로 가다가 이렇게 슝 내려오겠죠, 그죠? 이렇게 내려올 거고. A는 V 속력으로 잘 가다가 이렇게 슝 이제 B가 건더기가 없으니까 더 빠른 속도로 슝 내려오겠죠, 그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그런 D 각각 등가 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A가 전 P를 지나는 순간 A와 B의 속력은 2V를 갖다. 그러니까 A가 P를 지나는 순간에 B의 속력도 B가 얼마만큼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각도상 B도 속력이 하여튼 슝 내려와서 2V 속력으로 갑니다. A는 V 속력에서 끊어져서 2V 속력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문제 물어보는 거 1번이 A가 P를 지나는 순간에 B의 운동 방향은 빗면을 따라 올라가는 방향인지 내려가는 방향인지를 고르고 그 까닭을 설명해라. 당연히 내려가는 방향 아닐까요, 그죠? 얘가 속력이 EV로 가속이 되는 동안에 B가 뭐 계속 올라가겠어요, 그죠? 딱 봐도 누가 무겁게 보여요? 누가 무겁게 보여? 이렇게 딱 우리가 봐봤을 때 A하고 질량이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이 상태에서 등속이라는 것은 R짬 F 이꼬르 0이다. 즉, 그럼 등속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지라 생각해봐봐. 이 상태에서 이 두 물체가 이렇게 정지해 있다 생각하자. 그럼 요 물체는 요 세타 각도에서 이 빗면 기울기고 그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얘는 요 세타 각도가 크죠. 요 빗면 기울기에서 기울기가 더 완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지금 현재 질량이 커야 될까요? A가 훨씬 질량이 커야 돼요. 그죠? 질량이 훨씬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질량도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이 끊어지면 A가 속력이 2V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B는 속력이 감소하다가 운동 방향으로 바뀌어야 2V가 되겠죠. B가 설마 가다가 EV가 되겠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위로 올라가는데 무슨 속력이 EV가 되겠어요? 끊어졌는데. 가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속력이 더 커졌겠지. 그지? 올라가는데 EV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올라가면 속력이 빨라져요? 누가 그럼 밀어? 그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EV다라고 하는 이 속력보다 내려올 때 속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왜? EV라고 했잖아요. V가 EV라고 했기 때문에 그 까닭은 비속력이 증가해야 하므로 비속력은 위로 가면은 속력이 뭐 0.5V 뭐 0 이렇게 줄어들어야지 EV라는 속력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AB 질량을 각각 MA, MB라고 할 때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같은 시간 동안에 딱 어떤 시간 되었는데 A가 P에 오는 순간 EV, 얘도 EV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량 뭐 얘들 이 각도에서 작용하는 힘 크기나 이 각도에서 작용하는 힘 크기나 얘는 얘끼리 힘이 똑같고 얘는 얘끼리 힘이 똑같아요. 그죠? 어차피 이제 질량에 비례해서 하겠지만 각도가 현재 다르잖아요. 그죠? 일단 각도 다른 거에서 똑같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를 구하면 되냐면 가속도, 즉 속도 변화량 B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B의 속도 변화량 B가 어떻게 되냐, A의 속도 변화량 B가 어떻게 되냐를 보시면 돼요. 그럼 속도 변화량이 A는 V에서 2V니까 델타 V만큼이 변화했어요. 그죠? 같은 시간 동안. 근데 얘는 마이너스 V다고 하면 올라가는 게 마이너스 V, 얘는 내려가니까 플러스 V고 플러스 2V니까 플러스 델타 V지만 얘는 반대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V고 다시 내려오니까 플러스 2V가 된 거니까 전체적으로 속도 변화량은 델타 3V가 된 거예요. 3V 변화량이고 얘는 V 변화량이다 이거죠. 무슨 얘기합니까?
그럼 가속도 B는 몇 대 몇입니까? A 대 B가 가속도 V는 델타 V 대 델타 3V 변화량이 된다 이거죠. 그럼 1대 3이죠. 그럼 질량비는 몇 대 몇입니까? 3대 1이다 라고 되겠네요. MA 대 MB는 3대 1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다. 또 검토 및 질문했으면 질문합니다. 물리 너무 재밌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네. 너 질문 없습니까? 시험 잘 나오는 거 되게 많은데 니네 이거 진짜 계약하면 니네 잣된다 진짜. 어? 너 없어요? 야 10번 이런 거 잘 맞췄어요? 아니 딱 봐도 시험 잘 나오게 생겼는데. 아니, 큰일이네 애들. 집에서 물리나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이거 수학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 수학 공부 반만 해라고. 그러면 물리 전교 1등 나온다고. 근데 어렵다고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봐. 덥자.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런 부류 애들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요, 망해. 근데 이제 마침 제일이나 강남 뭐 이런 학교들 이렇게 어렵게는 안 되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10분에는 안 됩니다. 저도 뭐 가스라이팅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나올 만한 거는 진짜 13번 이런 건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오고 알았죠? 그 14번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럼 14번 이런 거 나오는 거 하나만 풀어줘 볼게요. 봐보세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야 물체 A의 질량 3kg 물체 B가 실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 나는 A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야. 그럼 얼마의 가속도로 하는데 V, T, 기울기는 A야. A가 얼마? 262, 6m/s 제곱이네. 가속도가 6이구나. 그럼 선생님 가속도 나오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적으라 그랬잖아. 6m/s 제곱. 얘도 이쪽으로 6m/s 제곱. 가속도를 적으면 뭐가 보여요? 63 18N으로 RGM으로 간다는 얘기네. 근데 그럼 보자 이거 힘은. 얘는 3kg이고 중력 가속도가 10이면 아래로 얼마 있죠? 30N이 있는데 왜 아래로 18밖에 없지? 얘를 위로 가지마 하고 당기는 텐션이 얼마다는 거죠? 12N만큼의 텐션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 줄을 누가 끄는 거야? 누가 끌기는? 얘가 끄는 거지. 얘도 텐션이 얼마야? 12N으로 끄니까 텐션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운동량 크기, 운동량 어찌고 하는데 운동량 P는 명박이잖아. MV. 그죠? 근데 질량을 알아야 되네. 근데 알 수 있지 질량. 자 여기 질량 M이다. 12N이다. 가속도다. 가속도 어떻게 구했는데?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 이렇게 구했잖아. 가속도가 얼마 나왔는데? 6으로 나왔잖아. 6은 질량분의 힘 얼마야? 12. 그럼 질량 얼마야? 2kg네. 아하, 뭐가 착착착 나오구나. 그러면 2kg 곱하기 속도 얼마로 간다는 얘기야? 3초일 때 운동량 크기 그랬으면 1초일 때 6, 2초일 때 12, 6씩 증가하네? 그럼 3초일 때 얼마겠어? 6, 3, 18이겠네. 그래서 2kg 곱하기 18m/s 해서 여기 얼마야? 36이 있구나. 이렇게 딱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딱 주잖아. 그럼 애들 어떻게 할까요? 코카콜라 이러고 있어요. 이것도 코카콜라 하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알았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능수능란하게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 앞으로부터 질문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또 요청하시면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4 일과 에너지. 아니 한 놈은 지금 뭐 가족끼리 스키 타러 여행 갔다고 하는데 두 암컷 수컷은 왜 이렇게 없는 거죠? 네, 일단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력에 의한 유치에너지 봐보겠습니다. 자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또 가족끼리 놀러 간다 금토일이라고. 자 여러분들 앞으로 닥칠 이 사태를 파악을 잘 못하시는 분들. 자 탄성력에 의한 유치에너지 봐보겠습니다. 탄성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잡아당기면 들어가려 그러고 누르면 나오려 그러고 그래서 탄성력이라는 것은 원래 용수철이 있겠죠. 원래 용수철 상수 K라고 해서 상수는 단위가 Nm/m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2Nm/m짜리야 그러면
1m 땡기는데 2N 줘야 됩니다. 이게 2N/m짜리 용수철 상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형시킨 것만큼 탄성력은 커져요. 만약에 x가 미터인데요. 쌤이 예를 들어서 10m 땡겼다 그럴게요. 그러면 상수가 2N/m짜리인데 1m 땡기는데 2N 들어가. 그럼 10m 땡기는 데는 20N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수철이 20N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요. 그럼 방금 쌤이 얘기한 걸 정리하면 식이 하나 탄생해요. 내가 20N을 주면 상수가 2N/m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얼마나 땡길 수 있다 곱하기 10m 땡길 수 있구나. 10m 곱하기 2N/m 하니까 미터 약분돼서 2 곱하기 10 하니까 20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이게 그대로 식으로 쓴 게 바로 탄성력 F는 K 곱하기 X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F는 KX 이해 갑니까? 그래서 식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고요. 근데 왜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요? 땡기면 얘는 들어가려고 그러고 누르면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벡터다고요. 마이너스라는 방향을 얘기한다고요. 알았죠? 변형시킨 길이에 비례해 이렇게 하고 방향이 돼서 탄성력 크기는 용수철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래 용수철 길이가 있어요. 0000 수철. 원래 길이가 딱 있다 그러면 내가 x만큼 땡겼다라고 하면 힘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탄성력 F하고 변형된 길이 X하고 비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수는 일정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상수 일정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1m를 땡기려면은 F가 얼마 들어간다? 2N이 들어간다. 그럼 상수가 얼마라는 얘기죠? 2N/m. 이렇게 다 성립이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0.5m 땡기려면은 얘는 1N이겠네. 그러니까 0.5분의 1, 1분의 2 전부 다 상수는 이거구나. 그래서 식이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자, 탄성력 알겠죠? 탄성력은 마이너스 kx 했어. 자, 탄성력에 대해 한 1. 자, 방금 탄성력이었고 한 1은요. 1. 자, 그러면 여기 원래 길이가 있고요. 그러면 원래 길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k 상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힘 우리가 원래 워크 W는 힘 F 이동거리 S에서 W는 FS 기억나겠죠? 이게 한 일이다 이거죠. 한 일인데 탄성력은 힘이 F가 뭐였어요? F가 KX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힘이 KX 탄성력 F는 KX 그 다음에 늘어나는 길이가 X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W는 FS 할 때 1의 원리 할 때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가 힘 여기가 이동거리 FS 그러면 면적이 뭐가 됩니까? FS 면적이 1 워크 이렇게 되는 거죠. 안녕. 자 그래서 한일 워크는 F 곱하기 S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만약에 얘가 삐딱하게 삼각형이다 FS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요거 워크 어떻게 구하죠? W는 FS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2분의 1이라고 나왔는데 학교에서 참 잘 나오는 게 한일 워크는 2분의 1 kx 제곱이다 나왔잖아요. 2분의 1이 상수다 뭐 이래요. 2분의 1이 상수가 아니고 그냥 절반 면적 구하려다 보니까 2분의 1을 곱하는 거고 상수는 무조건 누구다? k 이 김상수가 상수입니다. 그리고 왜 x제곱이냐? 자 힘이 아까 식이 뭐였죠? kx 늘어난 길이가 뭐였죠? x kx 곱하기 x 하니까 kx 제곱의 면적 2분의 1 그래서 식이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탄성력에 대해서 한 일 구하세요. W는 fs 이꼴 뭐하고 똑같다? 2분의 1 kx 제곱하고 똑같고 또 아까 앞에 아마 했나? mgh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고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하고도 똑같은데 자 방금 탄성 에너지 할 때 2분의 1 이 2분의 1이 상수다 아니다? 아니다. 상수는 k가 상수다 그랬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요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중딩 때 많이 했죠. 이 2분의 1이 상수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장난칠 수 있으니 알아두시라는 거죠. 2분의 1이 mv 제곱할 때는 상수인데 탄성 에너지 2분의 1은
상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탄생하게 되었다. 2분의 1 kx제곱 암기하시고, 자, 그러니까 여기 변이가 x라고 되어 있으니까 x제곱에 에너지는 x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라운드로 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라고 해서 중력받아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질량 m인 물체를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에 가만히 놓았다. 중딩 때 한 거다. 자, 여기 기준면이 지면이 기준인데 이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 h만큼 갖고 있었을 때 9.8 mh라고 안 합니다. 이제 곱비리 때는 mgh라고 합니다. g가 중력가속 9.8이니까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mgh가 최대야. 운동 에너지는 빵이야. 그러면 쿵 내려오기 직전 운동 에너지가 최대로 바뀌죠. mgh가 예를 들어서 100줄이야. 운동 에너지는 0줄이야. 그러면 이제 좀 내려왔다. 절반쯤 내려왔다. 절반 내려왔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50줄이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100줄에서 50 가져가. 그래서 50줄이야. 합하면 100줄이야. 그 다음에 땅바닥까지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는 빵이야. 운동 에너지는 50에서 다시 50 들어가니까 얘가 100줄이야. 그렇게 해서 위치가 운동으로, 운동이 위치로 그렇게 전환되는 거니까 가운데 어디 있든지 간에 mgh 플러스 2분의 1 mv제곱, mgh 플러스 2분의 1 mv제곱은 처음 에너지 100줄하고 똑같다. 어디든지 에너지는 처음 에너지하고 똑같다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탄성력을 받아 운동하는 것도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제 이게 시험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오는가 볼게요. x라고 하면 좋은데 전체 에너지를 2분의 1 ka 제곱으로 일단은 계산하는 거죠. 2분의 1 ka 제곱이 전체 탄성 에너지입니다. 용수철을 놨어요. x 제곱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로 계속 압축이 되고 있어요. 계속 압축이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정중앙에 왔어. 어디가 속력이 최대일까? 당연히 여기가 탄성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 최대잖아요. 여기가. 그럼 여기는 속력이 최대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최대겠죠. 이게 에너지가, 그죠?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니까 여기가 kx 제곱이 mv 제곱하고 같다라는 거 가지고 2분의 1 k 제곱 처음 에너지야. 그게 바로 나중에 mv 제곱하고 같아. 중앙에는 어디든지 ka 뭐 1 제곱, mv 1의 제곱, 2의 제곱 그렇게 해서 합하면 에너지는 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슝 자료 픽. 자, 시험에는 이걸 배워서 이런 걸 안 내요. 이거 중학교 때 했잖아요. 이제 이걸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수평면 1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용수철 압축을 시켜놨어요. 그럼 무슨 에너지 갖고 있죠? 2분의 1 ka 제곱 갖고 있죠.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100줄이야 라고 한번 해볼게요. 숫자로 하면 편하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수평면에서 마찰을 무십니다. 가다가 여기서 용수철에서 탕 튀어나왔을 때 혼자 갈 때는 무슨 에너지로 가죠? 2분의 1 mv 제곱으로 운동 에너지로 가죠. 그럼 얘도 몇 줄이야? 100줄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이제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수평면에 h만큼 올라가니까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속력이 0이 아니고 V2라고 속력이 또 있대요. 그럼 여기는 무슨 에너지 갖고 있죠? 위치 에너지도 갖고 있고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두 개 합한 게 몇 나와야 돼요? 100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원리예요.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정말 이렇게만 줘요? 아니죠. 이렇게 안 주죠. 그죠? 이렇게 해서 뭘 자꾸 빼요.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자꾸 뭘 뺍니다. 빼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봐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뒤에 있는 문제도 한번 오늘 손대 보도록 할게요. 기본 탄탄 7번까지 한번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풀이 얼른 하겠습니다. 1번부터 힘이 물체에 한 1워크는 힘의 크기, 포스,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의 합이 아니고 곱이에요. 곱. Fs 곱입니다. X. 힘 작용할 때 물체가 힘과 수직인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만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X. 힘 물체 이동 거리에 따라 그래프 Fs의 넓이가 한 일이다. 그리고 곱한다. 5. 자, 됐죠. 그래서 XX 2번.
10N으로 3m 이동했어요. W는 Fs 이렇게 되니까 30줄 맞습니다. 이러시면 안 나와요. 3번. 자, 2m/s 속력으로 질량 일자리 물체에다가 운동 방향으로 R자임 3 했죠. 그럼 R자임은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현재 에너지 얼마 갖고 있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속력 2의 제곱 갖고 있으니까 2줄 갖고 있어요. 2줄 갖고 있는 애한테 3N의 힘을 줘서 4m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W는 Fs 3, 4, 12줄만큼 일을 더해줬어요. 2줄 갖고 있는 애한테 12줄 더 해줬으면 총 14줄 갖고 있겠네.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야? 1 곱하기 V제곱 해서 V를 계산하라 이겁니다. V는 루트 28 나옵니다. 4번 봐보겠습니다. 머시기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네.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MGH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머시기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탄성을 갖는 물체가 변형, 이거는 탄성에 의한 위치에너지다. 탄성력, 중력, 탄성력 됐죠? 자, 5번 갑니다. 질량 4짜리 물체 0.5m만큼 들어 올렸다. 중량의 위치에너지 MGH 계산하세요. MGH 계산하시면 4 곱하기 10 곱하기 0.5 하면 20줄 나옵니다. 용수철 상수 20K 당겨서 길이 원래 길이 10cm cm 빨리 미터로 고쳐야 돼요. 0.1m만큼 늘었을 때 탄성력 위치에너지 2분의 1 kx 제곱 하세요. 2분의 1 곱하기 상수 얼마? 20 x 얼마? 0.1의 제곱 이거란 얘기예요. 산수는 집에서 계산하시면 0.1줄. 6번. 자, A는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 거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40줄이래. A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40줄인데 A에서 40이 30으로 줄었어요. 10 감소했죠. 10 감소, 10줄 감소했어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면서 10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기억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예요? 빵에서 10 증가하니까 얼마예요? 니은은 10. 이거 다 하면 다 얼마 나와요? 0 더하기 40, 10 더하기 30. 그죠? 그러면 C 여기도 얼마예요? 10 감소해야죠. 똑같이 10 감소. 10줄 감소하니까 여기 얼마? 20. 그럼 디귿도 얼마? 20 됐죠? 그래서 들어갈 표 다 했다. 7번. 자, 용수철 매달려 5점이 중심. 5가 중심이구나. 중심에서 그러면 왔다 갔다 한참 하다가 쓰겠죠. 근데 이제 한참 하기 전에는 왔다가 갔다가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x만큼 땡겼다. 그러면 마이너스 x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일이 우리가 x 제곱인 거예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O에서 가장 큽니까?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O에서 속력 최대. 여기서는 O에서는 무슨 에너지 최대? EK,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최대. B하고 A에서는 무슨 에너지? EP, 포텐셜 에너지 최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 O에서 가장 크다. O에서 멀어지면은 작용하는 탄성력 크기가 감소합니까? 아니, O에서 멀어지면 늘어나면 탄성력 증가, 그 다음에 수축하면 탄성력 증가입니다. 용수철 누르거나 당기면 탄성력 증가입니다. X. 물체가 왕복 운동하는 동안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일정하냐? 뭔 말인지 모르겠네. 왕복 운동할 때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일정합니까? 계속 변합니까? 계속 변하다가 여기서 0, 탄성 에너지 최대, 탄성 에너지 최소, 탄성 에너지가 다시 맥시멈, 탄성 에너지가 최소, 탄성 에너지 최대 항상 변한다고요. X 됐죠? 이거 딴반 뭐 했나 보네. 물어봐서 좀 지워야 되겠다. 자, 그러면 시험이 정말 꼭꼭꼭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할게요. 근데 꼭꼭꼭 잘 나오는 게 내가 출제위원이면 내가 하겠는데 일단은 2번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잘 나오고요. 8번은 잘 안 나오는데 하나씩 해서 전교 1등을 막 세우고 이런 건데요. 8번은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그냥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풀어줄게요. 그럼 일단 2번하고 3번하고 5번하고 8번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 가니까 선생님 넘기겠다 뜻입니다. 2, 3, 5 하시고
넘기시면은 10번 12번도 시간 걸리겠네. 2, 3, 5, 10 2, 3, 5, 10만 하겠습니다. 2, 3, 5, 10만 하겠습니다. 2, 3, 5, 1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8번하고 12번은 요청하시면 이제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 자, 2번 풀이 하겠습니다. 2번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힘하고 항상 그래프는 XY축을 잘 봐야 돼. 힘하고 이동거리는 그럼 한 1이겠네. 그죠? 그럼 기억 5kg짜리 물체라고 그랬고요. 3m일 때에 그럼 3m만 딱 끊어서 운동 에너지가 9줄이냐? 이거 면적 계산하세요. 칸 하나가 얼마야? 2일은 2니까 사각형 하나가 2예요. 2, 1. 요거 다 하면 2겠다. 그지? 이거 하면 다 2 이렇게 되겠죠. 2, 4, 6, 8, 9 맞네. 그 다음에 니은 4m일 때 물체 속력 얼마냐? 그럼 4m 딱 끊어서 이 전체가 얼마야? 전체가 10줄이겠네. 10줄. 다 면적 10줄이니까 10줄은 2분의 1 mv 제곱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줄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v 얼마냐? 이렇게 나오겠죠. v 계산하시면 2 나와요. 2m/s. 근데 여기 10이래. 땡. 이동거 4m일 때 물체 운동 에너지는 2m일 때 2배냐? 그럼 4m일 때 운동 에너지면 녹아나네. 4m일 때 운동 에너지는 방금 10줄이라고 했잖아요. 10줄. 그럼 2m일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2m는 얼마야? 6줄이네. 6줄. 10줄 6줄에 2배니? 딴. 그래서 1번 이렇게 되는 거고. 3번 봐볼게요. 자, 수평면에서 점 P를 속력 V로 통과를 했어요. 몰라요. 질량 2짜리예요. 수평 알자 힘 F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힘을 점점 힘을 뺐어요. FS가 한 1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FS 요 삼각형 면적 얼마야? 6줄이죠. 그럼 요거 앞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6줄 할게요. 그럼 요거 뒤로 갔잖아요. 그럼 몇 줄이야? 마이너스 6줄이죠. 뭐야? 플러스 6줄하고 마이너스 6줄 했으니까 얘는 그냥 쌤 0이겠네. 그래서 10m까지 갔대요. 10m까지 가서 이렇게 정지한 겁니다. 이거 면적 얼마예요? 이거 면적은 16줄이겠네. 16줄. 그죠? 면적. 쌤은 이렇게 산수를 못하기 때문에 삼각형 얼마, 삼각형 얼마, 사각형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럼 플러스 6, 마이너스 6, 쌤 되고 16이니까 알짜임이 한 일은 그대로 에너지다 그랬잖아. 알짜임이 한 일은 그대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플러스 6줄 했고 마이너스 6줄 했다가 플러스 16줄 했으면 알짜임이 한 일은 16줄 한 거예요. 16줄.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가 지금 현재 정지해서 여기 10m 왔어요. 10m 오는 동안에 정지해서 여는 0줄이에요. 그럼 최대 얼마 갖고 있어? 어찌 오다가 16줄을 갖고 오다가 정지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 갖고 있어야 돼?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v 제곱이 차이가 몇 줄이다? 16줄 차이에요. 16줄. 그죠? 그러면 얘 처음에 얼마 갖고 있다? 얘는 얼마 갖고 있어야 된다? 바로 계산하시면은 4, 16, 4m/s네. 그래서 V는 3이 아니고 4m/s 기억된. 물체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얼마냐? 최대값을 한번 해보세요. 자, 최대값은 얘가 6줄이고 16줄이지만 그죠? 3에서 10m까지는 운동 에너지 최대 같은 방향이잖아요. 마이너스 6줄, 마이너스 16줄 같은 3에서 10m까지는 같은 운동 에너지 준 거죠. 그죠? 3에서 10m까지는 마이너스 6줄, 마이너스 16줄은 같은 운동 에너지 준 거예요. 그죠? 최대 그러면 얼마까지는 줄 수 있었다? 22줄까지 최대값이라 그랬으니까 좋네. 22줄. 어디서? 3m에서 어디까지? 10m까지 최대 에너지 준 겁니다. 니은 정답 디귿. 물체 운동 방향이 1초일 때하고 5초일 때가 반대냐? 자, 여러분들 1초일 때, 5초일 때 한번 봐볼게요. 자, 1초일 때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1초일 때 요쯤에 그래도 플러스로 가고 있네요. 자, 5초일 때는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는 마이너스네요. 그죠? 근다고 뒤로 가고 있냐? 그럼 여러분 잣대는 거예요. 왜? 10m 동안 계속 가고 있잖아요. 10m 동안 가고 있던 거라고요. 문제를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1초일 때도 어디로 갔어? 오른쪽 갔고 5초일 때도 어디로 갔어? 오른쪽 가고 있잖아요.
반대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 잘 읽어봐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했나요? 안 했어요. 5번 그냥 5번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m의 물체가 점 P에서 Q를 지나서 운동하는 모습인데 PQ에서 물체 운동 에너지는 각각 E, 3E. 자, 여기가 운동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EK 운동 에너지가 E. 여기 Q에 왔었을 때 운동 에너지 EK가 3E라 그랬어요. 오, 내려오면서 E가 3E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네. 변화량 얼마? 2E만큼 증가했네. 2E만큼 증가한 원인은 뭐다?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잖아요. 그럼 2E는 뭐다? mgH다. 그러면 2E가 mgH니까 그러면 물어보는 게 H 얼마냐 물어보잖아. 그럼 H는 얼마야? mg분의 2E 하면 되겠네요. 어디 있냐? 3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런 거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그죠? 6번도 잘 나오고 합니다만 일단은 여러분들 집에서 하시기로 했고 8번은 쌤이 물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영상 찍습니다. 일단 낑낑 대상 해보시고 또 뭐 하라고 그랬죠? 10번 하라고 그랬나요? 네, 10번 한번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한쪽 끝이 고정되어 있는 동일한 용수철 보이시죠? 그죠? 원래 길이보다 L만큼 압축시켰고 한 놈은 2L만큼 압축시켰어요. 그럼 L만큼 압축시킨 놈이 H만큼 같다. 그러면 결국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MGH만큼 같다 이거 아니에요? 얘는 EH 같다. 그럼 뭐예요? EMGH만큼 같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MGH, EMGH인데 에너지는 2배 갔는데 원래 용수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분의 1 KX 제곱 아니에요? 그러니까 L만큼 해서 만약에 에너지가 뭐 이게 100줄이다 그러면 2L만큼 했다 그러면 X가 2의 2승이 되니까 이게 100줄이 400줄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질량이 같은 물체라고 하면 4H가 올라가야 정상일 텐데 4H가 안 올라가고 2H가 올라가 있네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H, 2H만큼만 올라갔다라는 뜻이 현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번 용수철에서 분리된 후에 수평면에서 물체 운동 에너지는 지금 현재 마찰 및 공기저항 무시한다라고 했는데 B가 A의 4배냐 맞죠? 자, 그러니까 분리된 후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K 뭐 L이니까 수평면 L이니까 L의 제곱이잖아요. 이게 운동 에너지로 갑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 K의 2L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2K면 얘는 4EK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분리된 후에는 운동 에너지가 B가 A의 4배가 돼야 된다. 리은 최고점에서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B가 A의 2배냐? 아니다. 지금 현재 빗면을 따라가서 올라갔다라는 것이지 올라가서 뭔가 달라진 건 아니야. 뭔가 또 있어. 4배야. 4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질량을 물어보는 거죠. 질량이 그러면 4배가 안 되고 왜 2배가 됐냐? 그러면 나누기 2를 해야죠. 질량이 A가 B의 2배가 아니고 2분의 1배였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정답 1번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1도 해야 되고 12도 해야 되는데 선생님 12는 찍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12는. 자, 그 다음에 옆에 13, 14, 15, 16도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역학적 에너지와 열에너지 전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와 열에너지 전환. 자, 새로운 단원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위치 플러스 운동에서 배워서 알 것이고, 그죠? 자, 마찰이 작용한다. 이 가멸지에서 생기는 이 가멸지가 뭐냐면요,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럼 색깔이 변해요. 마찰력에 의해서 에너지 깎였어요. 그러면 색깔이 막 변해요. 그걸 가멸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얘는 정리만 잘 보시면 돼요. 수레가 운동하잖아요. 사포가 닿은 부분이 가멸지를 지나면 가멸지에 흔적이 막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포하고 감열지가 마찰하는 부분의 온도가 높아졌다. 마찰열 때문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일부분이 뭘로 바뀐다? 열 에너지로 바뀌고 있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 마찰 무시 말고 마찰이 있을 때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100을 먹었다. 그럼 100이 다 흡수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체온 유지를 해야 되니까 열 에너지로 우리 간다 그랬죠. 38 ATP 기억납니까? 우리 ATP로 일부분 가고 나머지 66% 38이고 34죠. 34 정도만 에너지로 가고 66줄이 날아간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날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당연히 공기저항 마찰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게 있으면 뭐로 간다?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열 에너지 하면서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전환과 보존 봐보시면, 자,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바뀌어요. 하지만 보존된다. 그것은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지 않고 총량이 일정하니까 그래요. 여기서 내려옵니다. 여기는 마찰 없어요. 근데 여기 마찰이 있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열 에너지로 이제 손실이 가겠죠. 여기서 열 에너지 손실 가고 내려와서 수평면 왔다라고 하면 여기 에너지가 100줄이었다. 그러면 여기 100줄일까? 아니겠지. 만약에 80줄만 있다. 그러면 마찰 있는 구간에 20줄이 날아갔겠구나. 100줄이었는데 20 더하기 80 하면 총량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80줄만 오다가 마찰이 있는 마찰 구간 2에서 정지했다는 것은 80줄이 다 까였다. 0이다. 그러면 여기 마찰 구간 2에서는 80이 깎였겠구나. 그래도 80이 와서 0 됐으니까 마찰열로 80이 날아갔네. 열량 Q로 80이 날아갔네. 형님처럼 맞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0 갖고 장난친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 가지고 장난친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는 전환되고 보존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열의 형태로 전달된 에너지의 현상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열이 막 이동하면서 상태가 변하고 하는 거 전대복 기억나죠? 전대복, 전독, 대류, 복사 알았죠? 전대복 이런 형태로만 갑니다. 고체, 액체, 기체해서 전대복으로 갑니다. 그리고 상태 변화해서 승화, 액체, 기화 이런 거 중등 때 배웠던 거 기상현상에서 구름, 비, 바람 이거 전부 다 이런 상태 변화 때문에 에너지를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게 구름, 비, 바람이다. 꼭 지구가 하는 거 같네. 태풍 이런 거 안 나온다. 자, 에너지 효율 스털링 엔진이라 그래가지고요. 열 에너지 뜨거운 물 같은 열 에너지 가지고 피스톤 돌리는 거예요. 엔진은 엔진. 그래서 열 에너지로 Q는 역학적 에너지로 EK 플러스 EP 이런 걸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열기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열이 뜨거운 물 있죠? 여기에서 스팀이 나와서 스털링 엔진이라는 걸로 열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스털링 엔진 속의 기체는 열을 얻게 되니까 엔진이 열을 얻게 되니까 주변에 얼음 공기로 열을 또 내보내면서 방출하면서 얘들은 또 팽창 수축을 반복해서 이렇게 휠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피스톤이 운동하면서 스털링 엔진 휠이 돌아가게 돼 있다. 이게 일종의 자동차 엔진도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 엄마 아빠 차 타고 오다 보면 시동 걸어서 거기다 뭐 공급해요? 뜨거운 그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휘발유면은 기름을 픽 쏘면서 산소를 탁 넣고 연소를 탁 시켜요. 그러면 팡 터지면서 피스톤이 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돌면서 자동차는 보트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4기통, 6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서로 소리를 상쇄시켜줘요. 그러면서 이런 소리 나는 거죠. 승용차 소리가 나는 거죠. 그게 엔진 뚜껑 열면 두두두두두두 이런 소리 납니다, 여러분들. 공업사 같은 데 자동차 서비스 센터 가면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뚜껑 열어보면 어때요? 열 펄펄 나죠? 자동차 엔진도 열 펄펄 납니다. 네.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거 1학년 때 배웠던 거하고 똑같은데 똑같을 수는 없겠죠. 조금 어렵게 나오긴 합니다. 자, 열기관에서 에너지 보존이다라고 해서 Q1 고온에서 무조건 저온으로만 열을 갑니다. 고온의 에너지가 100이다. 그러면 열기관에서 간 게 30이다. 그럼 저온으로 얼마 가요? 70 가겠죠. 그러면 70 더하기 30을 했을 때 100하고 똑같겠네. 그죠? 그래서 Q1이 100이고 워크가 30이고 Q2가 70이다라는 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뜻이고
효율 계산하세요. 그러면 효율 에너지 E는 내가 준 거 얼마? 100분의 네가 일한 거 얼마? 30. 그럼 0.3이겠네. 또는 내가 준 거 100분의 100 마이너스 Q2 70 하면 100분의 30. 맞네. 1 마이너스 Q1 100분의 Q2 얼마다? 70.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이렇게 계산한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니까 효율이 있다는 것은 전 뭔가 손해 가는 게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걸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고 해서 화석 연료를 연소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 고갈도 되고 환경오염도 있고 에너지 효율도 별로 안 좋아서 지금 뭘로 바꿉니까? 하이브리드로 한 10년간 바꿨다가 다시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놈을 좀 써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놈을 써야 우리가 방출되는 일단 필요 없는 열에너지 같아도 이거 엄청 아까운 거였다 이거죠. 이거를 줄이는데 애써야 된다라고 해서 시험 문제 연구기간 꼭 나옵니다. 연구와 땡칠이 연구기간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 안 해도 영원히 일할 수 있는 기관을 연구기관이라는 건데 실현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도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자꾸 도전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도는 수차. 이거가 왜 그러면 모순점이 있냐? 이건 물어봐요. 왜 모순점이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원리는 물이 낙하를 하는데요. 물이 계속 낙하하죠. 여기서 물이 탁탁 낙하를 하죠. 그죠? 낙하를 합니다. 낙하를 하면서 자꾸 여기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예요. 낙하하면서 프로펠러, 수차 프로펠러를 돌려요.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요. 그럼 낙하면서 수차를 돌리면서 스크류가 회전하면서 다시 물을 퍼 올려요. 그래서 물을 갖다 절절절절절 퍼 올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또 퍼 올립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퍼 올리는 건데, 그러면서 다시 낙하를 하고 돌린대요. 그러네, 그죠? 자, 모순점. 자, 물이 떨어지면서 물의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로 수차를 돌렸어요. 그러면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끌어올린 물로 일을 했는데. 그럼 처음에 그러면 물의 역학적 에너지 가졌던 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죠. 왜? 물이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100인데 물이 떨어지면서 얼마를 했죠? 네, 70만큼 버리고 30만큼 수차를 돌리는 걸로 썼어요. 근데 어떻게 30이 70을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합이 100으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역학적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즉 처음 높이까지는 절대 끌어올릴 수 없어요, 물을. 그래서 70이 내려왔다 30만큼 일했다라고 하면 아무 뭐 마찰 무시한다더라도 물을 얼마만큼, 물을 30만큼의 물만 다시 올릴 수가 있는 것이지 70의 물을 어떻게 올려요? 그래서 실현 불가능이다 뜻이고, 두 번째 이제 추, 왕복 운동을 하는 이런 바퀴입니다. 이렇게 추가 있고요. 밑에 큰 추, 작은 추 해서 막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지그재그 돌리면서 계속 외부에 일을 하는 바퀴를 돌리는 것인데, 얘도 모순점. 추하고 바퀴의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점점 외부의 한 일로 바뀐다며 이걸 돌려서 뭐 한다고? 지금 동력으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100을 했다고 치자. 100이 100으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외부 동력으로 삼아버리면 한 일로 자꾸 빠지는데 100이 동력으로 30 줬다. 그럼 70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70 갖고 돌리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또 이제 30 했다? 그럼 70에 30 빼면 40 갖고 돌리는 거예요. 또 40에서 30 했다? 그럼 10 갖고 돌리는 거예요. 결국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별도 에너지 공급하지 않고는 결국 무한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모순점, 이거 서술형 적어라 해서 제대로 잘 적은 학생들. 여기 책에서는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이제 부교재 정해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있는 거 달달달달 잘하세요. 그래서 일종 연구기관이라는 거와 이종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일종 연구기관은요, 연력학 1법칙의 위배. 일종은 연력학 1법칙 위배. 이종은 연력학 2법칙 위배. 그럼 연력학 1법칙이 뭐냐? 2법칙이 뭐냐? 자, 연력학 1법칙이라는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됩니다. 연력학 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법칙이에요. 방향성.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갑니다. 저온에서 다시 고온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공원에서 저온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날아간 에너지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연락한 이 법칙, 이종 연구기관은 이 법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방금 한 이게 바로 제 1종, 즉 연락한 1법칙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 이 법칙이 위배되는 거 한번 봐볼게요. 아까 쌤이 열 이동의 방향성이다라고 했죠. 자, 이 사람이 지금 바닷물을 뽑아가지고, 바닷물이 예를 들어 10도라고 치자, 10도씩. 네, 바닷물을 모아서 이 10도씨를 자꾸자꾸 모으면 10도씨를 한 10배 모으고 10도씨를 100배 모으면 한 20도씨? 아니, 그러니까 IQ 50짜리를 3명 모아도 150이 아니고 IQ 50짜리 3명 있어봤자 IQ 50이잖아요. 바닷물 10도씨짜리 모아봤자 바닷물의 온도 가지고 엔진은 못 돌려요. 아무리 온도가 바닷물 10도를 자꾸자꾸 그러니까 10도 했더니 엔진도 10도가 됐는데 10도 계속 해주면 10도가 20도 되고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방향성의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 10도가 20도로 열은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워진 바닷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방출을 하면 그러니까 10도씨를 모아서 차가워진 바닷물 5도씨짜리 물로 방출하면 봐라 10도 5도 차이니까 5도만큼 버는 거 아니냐. 5도만큼의 이 열을 모아가지고 엔진 돌리자라는 건데 무슨 점? 바닷물은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엔진으로 열은 안 갑니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다에 빠졌을 때, 바다에 빠졌어? 사람들 얼어 죽잖아요. 얼어 죽는데, 얼어 죽으니까 입은 옷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옷을 벗어. 그러면 일찍 죽어요. 왜 그러냐면, 그럼 옷이 다 벗어서 여러분들 알몸으로 이렇게 수영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바닷물이 여러분들 몸을 자꾸 스쳐 지나가면서 여러분 몸의 체온을 어떻게 해요? 바닷물 온도로 낮춰버려요. 무슨 이해가 가죠,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몸에 그 차가운 물에 젖은 뭐 외투나 옷을 입고 하더라도 여러분 체온이 외투하고 여러분 몸에 들어가 있는 물하고 해가지고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 유지가 돼요. 그래서 옷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바다에 빠졌을 때는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입은 상태로 이렇게 물론 이제 입은 상태로 너무 오래 있으면 또 안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바다에 빠졌을 때는 옷을 벗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입고 있는 상태로 체온을 보호해야 된다. 기본 탄탄 고고싱 하겠습니다. 가가싱. 기본 탄탄 1번에 감소 일정, 2번은 XOX, 3번 XOX, 4번 400줄, 2번은 25%, 1600분의 400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1600분의 400 곱하기 100. 그래서 워크가 400이니까 25%. 5번은 화석 연료. 니은은 작, 디귿도 작입니다. 6번은 OX 이렇게 돼요. 검토민 질문 있습니까? 괜찮죠? 자, 실력 습득은 여기 뭐 중요하다고 하니까 2번, 3번 시간 걸리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8번 238 연구기간 11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238 11 2번 봐보시면은 2번 정답은 5번인데 왜 5번이냐 딱 째려봐도 그죠? A하고 B하고 PQ를 속력 V로 동시질한데 속력이 보니까 P는 이만큼이나 내려왔고 Q는 요만큼 내려왔는데 A는 이만큼 A는 많이 더 내려왔네. P는 좀 찔끔 내려왔는데 근데도 많이 내려왔는데 속력이 A랑 B랑 똑같대. 그지? 그러면 많이 내려왔고 속력이 B고 얘는 적게 내려왔는데도 속력이 V다. 그러면 내려오면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요거다.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요거다. 가장 옳게 비교한 거. 그럼 일단 봐봐도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누가 많이 감소했어요? 보니까 A하고 B하고 질량도 똑같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각도하고 마찰하고 다른 걸로 방출된 열 에너지가 서로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중력에 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당연히 같은 높이 A, B에서 가장 많이 내려온 놈 있죠. 요놈. 요놈 좀 덜 내려온 놈 있죠. 요놈. 그러니까 누가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크다? A가 감소량이 크겠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라는 것은 이제 손실 간 거, 누가 많이 손실이 갔겠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죠?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도 그죠? 마찬가지로 얘는 그러면 얼마만큼 감소했다는 거죠? 똑같이 V가 됐는데 얘는 요거 조금 내려왔는데 그럼 얘는 Q 요만큼, 얘는 얼마, 얘는 Q 요만큼, 예, 이렇게 해서 똑같은 V인데도 그죠?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델타 E A 쪽이 훨씬 크겠다고 볼 수 있네. 그럼 이거 한번 고쳐보자. 이거 전부 다 1번도 왼쪽 고치시고 2번은 같다가 아니고 왼쪽이다. 3번도 왼쪽이다. 4번도 뭐 당연히 틀렸고 왼쪽이다. 5번이 정답이네요. 그렇게 해서 5번이다. 자, 이제 3번 한번 봐볼게요. 전피를 속력 V로 통과한 물체가 마찰 구간을 지나서 Q를 EV 속력으로 지나가는 모습이다. 물체는 마찰 구간 일정 속력 운동합니다. 자, 그러면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E1,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E2, E1분의 E2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마찰 구간을 내려오면서 중력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감소량이 얼마냐? H만큼이에요, H만큼. 전체 3H인데 H만큼은 위치 에너지 중에서 마찰 면환에 의해서 지금 H만큼 감소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마찰 구간을 얼마나 감소했냐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도달했었을 때 에너지가 얼마냐, 그걸 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mgh만큼 감소한 게 마찰 구간의 에너지이고요. 자, 그러면 전체 에너지 3h고 질량이 없으니까 질량을 m이라고 하면 3mgh 갖고 있죠. 플러스 속력 얼마 갖고 있어요? v 갖고 있죠. 2분의 1 mv 제곱만큼 갖고 있는 거죠. 이거에서 빼기 얼마만큼 마찰 구간 h만큼 까인다는 거 아니에요? mgh만큼 까였다는 거예요. 그럼 깔고 났더니, 자, 여기 보니까 또 지면 기준에서 얼마만큼 높이에 h만큼 높이에 올라와 있죠, 그죠? 그래서 mgh 플러스 또 왜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죠, 그죠? 움직이고 있죠, 그죠? EV 속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EV 속도로. 그러면 mgh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v의 제곱,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에너지가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2분의 1 m 곱하기 2v 제곱 계산하시면 이거 얼마 나와요? 2는 4고 되니까 v가 속도가 나오겠다, 그죠? 2mv죠. mgh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2 해서 v를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 다 정리하시고 그러면 v가 얼마가 나오냐? v는 루트 3분의 2 gh 이렇게 나옵니다. v는 여기 정리. 자, 그러면 3분의 2 해서 GH가 되니까, 그럼 E1에서 에너지는 얼마냐? E1에서 에너지. 자, 여기 문제 물어보는 것은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만 E1이라고 그랬어요. 운동 에너지만 E1. 운동 에너지만 E1.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운동 에너지는 얘잖아요, 그죠? 3분의 4 mgh 나와요. 운동 에너지는 얘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얘. 그래서 얘는 3분의 4 mgh. 그래서 E1은 얼마 나온다? 3분의 4 mgh. V 대입하셔야 돼. 그 다음에 E2는 뭘 얘기하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E2라고 하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만 갖고 있는 거죠? 요 H만큼 갖고 있는 거,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거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mgH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E2는 뭐다? mgH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3분의 4 mgh 분의 mgh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하시면은 4분의 3이다 해서 3번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산수 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볼까. 뭐지? 8번인가요? 8번 하셨나요? 8번? 네, 8번도 같이 한번 풀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열기관이 열에너지 빨아먹고 방출하면서 일부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간은 흡수한 게 5Q 흡수했어요. 근데 방출한 게 3Q예요. 그럼 1은 얼마니? 이 워크로 워크는 얼마? 2Q이란 거예요. 2Q다. 워크는 2Q 이랬다. 근데 얘네들이 어차피 열 효율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열기관의 열 효율 구하라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열 효율. E는 내가 준 거 얼마? 5Q분의 내가 일한 거 얼마? 2Q. 그죠? 5Q분의 2Q니까 얼마? 0.4네. 뭐 0.6이야. 0.4구나. 쌀이. 자, 그래서 0.6이 아니고 0.4다. 0.4다. 기억해? 그 다음에 기억은 그러면 4Q냐는 거 기억도 계산해라. 자, 열 효율을 0.4라고 구했죠. 효율이 0.4니까 이 효율이 0.4니까 0.4가 어떻게 나온 거죠? 기억 모르겠다. 내가 준 거분의 기억 빼기 2Q 방출한 에너지가 2Q라고 되어 있잖아요. 2Q 그러면 기억 얼마 나와요? 기억은 3분의 10Q 나옵니다. 3분의 10Q. 자, 근데 기억이 4Q래. 이렇게 니은 땡. 자, 기억은 3분의 10Q. 자, 그다음에 디귿. 열기관이 전환한 역학적 에너지는 가에서는 몇 Q 전환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열기관이 전환한 거 물어봐요. 전환한 거. 아니 5Q 줬더니 전환을 열을 운동으로 역학으로 2Q만큼 전환했잖아요. 가는 2Q 전환한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얼마 전환한 거죠? 나에서는 3분의 10Q 줬는데 나에서는 3분의 10Q를 줬는데 이 3분의 10Q 전체가 바로 워크로 가고 플러스 남은 게 2Q란 얘기죠. 2Q 남은 거 2Q로 갔다. 그 워크가 얼마냐? 이게 전환된 역학전이 전환된 게 워크가 얼마냐? 계산하시면 3분의 4Q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답은 나는 3분의 4Q. 얘는 2Q니까 얘는 3분의 6Q. 3분의 6Q. 3분의 4Q니까 가에서가 크다. 그래서 디귿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하나라도 고등학교 1학년 때하고 다르게 자꾸 이렇게 사람을 귀찮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자, 넘겨보시면 몇 번일까요? 11번이죠? 자, 11번. 여러분들 그러니까 55쪽까지만 알았죠? 실전 문제 일단 놔두고 아까 안 한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55쪽까지만 여러분들 풀어서 다음 주에 질문하시고 또 뒤에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해볼게요. 연구기관 고도로 발전하면서 실현할 수 있는 장치 있나요? 연구기관 실현할 수 없다 그랬죠. 기억나면 무조건 제끼. 별도 에너지 공급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을 뜻했어요. 말은 맞아요. 니 맞아. 2번도 땡.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다면 시계추와 같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현상을 동력으로 해서 연기구원을 만들 수 있다? 그래도 안 된다. 안 돼. 마찰과 공기 저항 없어도 에너지의 얘는 뭐라고? 열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게 있어요.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다 해도 무조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점점 줄어요. 일을 해버렸으면 줄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딱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했습니다.